반야구 좋아하세요? 최고 기온 32도, 장렬하는 태양 아래 연극인들이 모여 추억의 스포츠 반야구를 했습니다. 실내에서 창작에 매진하는 연극인들에게 야외 활동의 기회는 참 값진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새알이 기획한 연극인 운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새알심의 진행자 이사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이름 한 번씩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영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새로운 공간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너무 좋네요. 네, 마이크가 각자 있고요. 네. 쾌적한 환경에서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근황을 좀 나눠볼까요, 우리? 서영 씨, 네. 새로운 옷을 사셨네요. 네, 어제 저희 친누나께서 서울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럴 수가. 친누나 차를 타고 서울을 여러 군데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수동에 가서 네. 옷도 사고, 이야. 그리고 부암동에 가서 네 구경도 많이 했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유명한 빵집도 가고. 좋네요. 네. 좋으셨겠는데요. 차가 있으니까 확실히 돌아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하루에 지하철로 성수동을 갔다가 다시 부암동을 갈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암동엔 지하철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주차를 혹시 어디다가 하셨나요? 주차 무슨 원 동영주차장. 무슨 원? 네, 무슨 그 전시 뭐예요? 같은 걸 하는 공간이 있던데 한옥으로 되어 있는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수민 씨는 오늘 우리 녹음하기 전에 미리 만났을 때 얼굴에 뭘 붙이고 오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붙인 채로 지하철을 타신 거죠? 아니요. 사실 택시 탔습니다. 잘했습니다. 늦을까봐. 근데 늦었죠. 뭐 택시 타고 왔습니다. 다 예상 범위 내입니다. 저희 항상 모이면은 이사나 씨가 1등으로 와서 자리를 다 잡아주시고 네. 저희 셋을 기다리시잖아요. 심지어 저도 오늘 늦었는데요. 저는 당산까지 다녀왔는데도 1시 반이더라고요. 강을 건넜다. 대단하십니다. 윤영 씨는 못 보던 헤드폰을 제가 원래 집 밖에 가지고 나가지 않는 헤드폰인데 오늘 녹음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되게 뮤지션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요? 네. 뮤지션이죠. 뮤지션 같은 게 뭐죠? 뮤지션이죠. 뮤지션이죠. 또 이제 밴드 공연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그쵸, 7월 그쵸. 6일에 공연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 새알에도 홍보를 한번 해야겠네요. 그럼 좋아요. 인스타그램으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에피소드 제목과 인트로에서 소개된 것처럼 오늘은 지난 6월 18일 화요일 날 새알이 기획하고 진행했던 제1회 반야구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영 씨, 네. 반야구 잘하세요? 반려하고요. 상상으로는 되게 잘했는데, 상상으로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상상 운동? 계획은 다 있었는데 어. 현실에 가면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치는 공마다 다 플라이 아웃되고. 그게 되게 속상하잖아요. 플라이아웃 되는 게. 그래서 전략은 되게 있었어요 머릿속에. 야구를 그래도 평소에 잘 챙겨 보시는 편이니까 네. 룰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간단한 룰은 다 알고 있죠. 윤영 씨는 룰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저요? 아닌데. 예전에는 야구를 엄청 즐겨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왜 스트라이크, 볼, 그리고 공을 치고 1루, 2루, 3루로 간다. 이게 다 차 있으면 말루다. 뭐 홈런은 여길 넘겨야 한다. 이런 정말 굵직한 그쵸. 룰들. 학교 체육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정도의 룰. 수민 씨는요? 반야구를 가장 좀 오래 많이 해보셨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해보셨으니까. 반려구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반야구 재밌죠. 네. 반려구 재밌고
차고 그 심리전이 나름 있잖아요. 그렇죠. 공이 이렇게 딱 왔을 때 번트를 해볼까, 홈런을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심리전,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요. 맞아요. 작전이 중요한 네네.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앞서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1화였나요? 제 캐릭터를 말씀드릴 때 제가 지나치게 잘 있는 아주 망각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어머.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나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그날 주무시고 계셨어요, 잠깐. 어디서요? 그 새알에 이제 야유회였어요. 저희 나름 이제 야유회라고 이름을 짓고 같이 이제 날씨 좋은 날 밖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네. 날 카페에 있는데 야유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일을 안 하니까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수민 씨가 어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네. 이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막 근질근질 하더니 우리 반야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제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래요? 저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저희가 왜 안국역 근처를 쭉 걸었잖아요. 네. 어디로 가기 위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딱 길을 가는데 양쪽으로 학교가 있었어요. 네네. 맞아.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었겠죠.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몸을 운동? 네네. 체육 시간인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도 뭔가 하고 싶다. 와, 그런 순간이 있었구나. 그 덕성여중 그쵸. 덕성여고에 거기 농구 골대가 왜 밖을 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맞아,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난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면서 그러면 그때 수민이가 우리도 뭐 하면 되지 이러고 이제 저희가 그랬어요? 카페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빙수를 먹고 그쵸. 카페를 빙수. 갔는데 네. 빙수? 빙수 팥빙수 먹었잖아요. 빙수 먹었네. 근데 우리 팥까지 추가해서 먹었잖아요. 맞아. 진짜 맛있었는데. 빙수 맛있었죠? 또 사나 씨가 추천하는 카페가 있다고. 네. 음악을 되게 잘 틀어준다고 해서. 제가 뭐 야유회라고 했지만 어쨌든 제가 준비하고 막 좋아하는 곳들 그 코스로 여러분을 막 모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갔는데 이상하게 그 스피커로 음악을 안 트시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원래 좋아하던. 네, 원래 좋아하는 카페에 되게 음악을 들으러 가는 거 좋아했는데 오늘은 뭔가 그 진공관 스피커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그때 블루투스에서 네,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속상해하면서 이렇게 딱 앉으니까 한풀 꺾이면서 졸리면서 잠깐 졸았던 기억까진 나네요. 사실 그렇게 반야구의 날 시작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5월로까지 이제 5월? 네 5월이요?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그 저희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정말 화려하게 체육 대회를 하세요. 이제 사회자도 있고 사회자가 막 K-팝이 막 이렇게 엄청 크게 틀어져 나오고 애들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막 이런 게 들려서 야 저거 너무 부럽다. 저 때만 할 수 있는 저런 체육 대회가 너무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때가 아주 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였던 거. 그러니까 우연히 반야구가 떠올랐다기보다는 수민의 마음속에 즐거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하는 어떤 욕망이 5월부터 싹 텄던 거죠. 그쵸. 무의식적으로. 뭔가 지속적인 자극들이 있었네요. 계속. 그쵸. 그리고 저 대신에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봐주세요. 제가 졸았고 네. 갑자기 반야구를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수민 씨가.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메모장을 켜가지고 네. 거기에 그러면 두 팀으로 나뉘어요. 팀이 있어야겠지. 팀이 사람을 있어야겠다. 모아야겠지. 해서 그러면 홍석영과 최윤영이 각각 구단주를 맡아라. 그래서 팀원들을 모아라.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이제 선수를 영입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부터 기억이 나요. 네. 맞아.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맞아. 우리가. 전쟁이었어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그 사람한테 전화 벌써 했냐?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같이 반야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내 생각에 걔는 뭔가 반야구 잘할 것 같아. 그렇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전화를 그쵸, 돌리기 그쵸. 시작했던 거죠. 이미 좀 공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가 같이 작업을 알고, 하면서 네. 알고 있었으니까.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 이름은 박사고요. 네. 제 윤영의 고양이 이름은 체리인데 체리죠. 그래가지고 그 두 팀의 이름이 박사 타이거즈. 박사 타이거즈와 체리 더 빅캣즈였습니다. 체리 더 빅캣즈의 대결이 네, 성사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장소를 물색하는 거는 기억이 나요. 음. 네, 무슨 서울숲에 있는 다목적 경기장을 맞아요. 여기는 무료다. 여러분 참 서울시에서 그런 공간들을 무료로 예약할 수 있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얹어드리고. 저희도 이번에 말아보면서 되게 다양한 공간이 제공되고 있구나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유료더라도 음. 어쨌든 그런 경기 같은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니까 좀 개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쾌적한 공간에서 그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됐네요. 저는 지금 이렇게 기억들을 더듬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살짝 좀 떠오르거든요. 네,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새알심 녹음의 소재로 쓸 만큼 본격적인 행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냥 놀고 싶은가 보다. 반야구를 하고 싶은가 보다. 아니면 이렇게 그냥 몸을 움직이고 싶은가 보다.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행사로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어떤 의도는 제가 그때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들었어서 그런지. 되게 냉랭했어요, 반응이. 제가요? 그랬나요? 또 지금 김수민 저 뭐 하는 거야? 일 벌린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서경 씨는요? 이게 지속될 줄 알고 계셨던 거죠? 지속은 몰랐죠. 저는 그냥 그 반야구의 날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 자체에도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일단 저희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카페에서 연락을 돌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실망시키면서까지 안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냥 우리 운동장도 빌려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공도 빌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서 꽤 그런 어떤 부담이 있었구나. 내가 이미 말은 해놨는데 사람들에게. 네. 맞아. 그래서 꽤 많은 인원을 그때 모았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인복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인복이 제일 좋대잖아요. 복 중에. 항상 뭔가 이런 일을 시작할 때 그 윤영 씨의 특유의 뭐라고 하지? 약간의 시니컬함?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거랑 저의 해보자 이거 될 것 같아 너무 재밌잖아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돼? 낙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무대뽀죠 사실은. 대책 없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실천하려고 하죠. 그쵸. 덤비죠. 네.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예를 들면 공연을 할 때도 그렇고 반야구의 날도 그렇고 한 번 하고 나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처음 실행해보는 이 일을 소민 씨는 꼭 한 번 해본 것처럼 되게 여유롭게 막 준비를 하시는 게 사실 여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게 왜 안 되지? 어. 세상 모든 일들은 그냥 뭐 뭐든 처음이 있었을 거고 하면 되는 일일 텐데 하는 그런 이상한 대책 없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걸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뭐 그날 모여서 이렇게 반려하면 재밌겠다 정도의 어떤 온도와 생각으로 임했는데 그냥 제가 믿고 따르는 거를 막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서경 씨 말대로 네. 이거 우리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쟤는 뭔가 해낼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거기에 항상 든든한 조력자가 붙죠. 윤영은 그걸 되게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해보자.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떻게 그래 하자. 뭐 하면 되겠지. 약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들어가서 갑자기 공간 예약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행사를 꾸몄죠. 그 이번에는 유독
근데 사실 이렇게 뭐 하자 하고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건 꼭 실현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운동을 하고 그럴 일은 많지 않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기회를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꼭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강해서 좀 더 이번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팀원들을 모은 다음에 단체 카톡방까지 만들고 저녁을 먹으러 이동했던 것 같아요. 네. 그날 우리 새알의 시초인 단팥죽을 먹으러 맞아요.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반야구를 그래도 자주 꽤 많이 해본 경력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룰을 공유하거나 준비물을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청에 우리가 자주 모이는 카페에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을 했죠. 네, 다음 회의 때 또 만났죠. 네, 그때 준비물을 구매했었나요? 뭐 준비물도 구매하고 공간에 대한 확정도 좀 짓고 그리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여러 사람을 모아서 스포츠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혹시나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계획까지 좀 다 세웠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막 과하다 그러면서 뭘 빼자 막 이러고 있었죠. 그렇죠. 생각보다 짐이 많아질 것 같고 많은 기회비용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그 물품들 있잖아요. 네. 접시콘과 배구공과 어떤 주루 베이스 1루, 2루, 3루에 위치한 그 베이스와 그런 것들을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공을 저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고집을 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하나만 있어도 됐죠 사실. 그런데 네. 제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 공을. 네. 집에 가져가서 이제 옥상에다가 옥상을 뭐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 같긴 하지만 옥상에다가 공을 내려놨는데 공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바람이 빠져서? 그러니까 심각하게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도 차대니까 그 가벼운 공을 차대니까 이게 완벽한 구가 아니게 됐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하나만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다행이다. 그 두 개 사자고 제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저예요.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구매를 했고 그리고 공간을 예약을 했고 네. 그리고 식음료를 구매를 하자라는 네. 계획을 세웠죠. 제가 이런 행사에 식음료가 빠질 수 없다. 빠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나 씨가 일하고 있는 가게 야채 가게인가요? 과일 야채 가게. 과일 야채 가게에 대충 이제 시세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시세에 또 빠삭하죠. 네. 그럼 이제 뭐가 좋을까? 적당히 좀 가격이 요즘 저렴하고 제철인 과일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오이랑 방울토마토랑 수박 요 세 가지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죠. 네. 근데 수박을 준비하려는데 이걸 내가 사서 집에 들고 가서 그 작은 자취방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준 것이 있었죠. 로켓 배송이라는 것이 네.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네,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그게 그러겠다. 무게가 있으니까 주문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잘 왔습니다. 저도 그 여러 가지 베이스랑 뭐 접시콘이랑 배구공을 저희 집으로 시켰는데 배구공은 바람이 넌 채로 왔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큰 거죠. 근데 저희 집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503호로 이제 항상 해두고 주문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1층으로 그냥 해두고 내가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막 이만큼을 들고 오셨을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뭐 수박, 오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구매하지 못하고 오이랑 방울토마토는 저희 집 앞에 마트에 가서 구매해서 올라오고 마트에서 구매를 했고 수박만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박이 새벽에 왔고 네. 3통이었고 그 새벽까지 그럼 기다리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새벽에 그 시간에 배송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로켓 보통. 배송 자주 시키면 네. 그 날짜에 배송이 온다고 하면 네. 새벽에 많이 오더라고요.
새벽 몇 시가 될 줄 알고. 한 보통 2시 2-3시에 많이 와요. 정말. 왜냐면 이 공연을 준비하고 하면 진짜 급한데 내일 당장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새벽에 오는 배송을 자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8일 당일의 풍경을 좀 떠올려 보면 네. 그런 식음료와 어떤 본격적인 그 준비물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체육대회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돗자리까지 깔아두고. 그러니까요. 그날 아주 박스채로 짐을 챙겨 오셨잖아요. 두 분이서. 네. 네, 수민 씨, 서경 씨께서. 새벽에 이제 수박이 도착하고 그 수박을 다 손질을 해서 저희 집에 있는 엄청 큰 곰솥 같은 그런 데다가 수박을 다 넣어놓고 넣을 곳이 없어서. 오이도 다 깎아서 먹기 좋게 해놓고 거의 냄비 2개 냄비 하나, 하나 그 플라스틱 통 2개, 김치통 같은 거 2개 뭐 이렇게 해서 챙겨갔죠. 세상에 진짜 대단하십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윤영 씨는 물과 사이다를 구매하셨고 약품을 구해 오셨잖아요. 그쵸. 제가 그렇게 약이 필요 없을 거라고. 약은 네, 약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발려고 하는데 뭘 다치냐 하고 제가 극구 반대했던 사람인데 약이 필요했죠. 필요하죠. 네. 있어야죠. 아무래도 썼어요 약? 축구를 좀 경력이 있으신 골키퍼를 주로 하신 네. 그 무대 디자이너 친구 선생님께서 네. 오셨는데 정말 멋지게 플라이아웃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 팔꿈치가 까지셨구나. 까지셨어요. 까졌고 우리 부딪히기도 부딪히게 했잖아요. 서로. 부딪히기도 했죠. 맞네.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약도 유효하게 사용이 됐다. 그리고 5,000원씩 참가비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총 인원이 18명 네, 그쯤 됐던 정도 것 같아요. 됐기 때문에 꽤 많은 금액이 모였는데 그걸 되게 알차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긴 그 모았던 금액 중에서 얼마를 남겼죠? 8원을 남겼습니다. 왜 8원이 남았는지 아세요? 한 분이 5,008원을 보내셨어요. 네네. 그럼 딱 맞게 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 8원은 보너스인 거고 아주 딱 맞게 쓴 셈이죠. 다른 준비물은 우리가 구입했지만 앞으로 이제 발야구의 날을 지속하기 위해서 로우나 공 뭐 이런 꼭 필요한 것들은 세알에서 좀 구매를 했고 5,000원씩 받은 금액으로는 식음료나 뭐 약품 이런 걸 좀 구매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응봉공원에 모여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저는 개회식도 엄청 기억에 남거든요. 우리가 개회식에 꽤 많은 노력을 들였고 네. 사실은 제가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내가 체조를 해야 되는데 나 체조 전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보면서 몇 번이고 따라했는지 몰라요. 집에서 혼자. 진짜요? 네. 외우려고? 그래도 외우는 게 어떤 본격적인 개회식 때깔을 구색을 갖추기에 필요하니까 우리 개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개회식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나름 포스터도 만들고 식순이 적힌 이렇게 팜플렛 같은 것도 만들면서 사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죠. 맞아요. 이제 뭐 개회식의 식수는 개회사도 저희가 읽었고요. 개회사 읽었고요. 그리고 선서도 했어요. 선서를 했죠. 선서도 하고 유행가 제창. 애국가가 아니고. 네, 유행가 제창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 조금 더 큰 웃음을 원했는데 맞아. 조금 아쉬웠죠. 조금 아쉬웠어요. 대차게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MR 같은 게 미리 준비가 우리가 네. 조금 더 됐었어요. 예를 들면 자, 유행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따란딴 이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네. 제가 그 타이밍을 체조만 생각하다가 아니 그 유행가가 진짜 그 유행가 신나는 노래 그 유행가였거든요. 맞아요. 애국가를 한 번 더 비틀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거였는데 사실 그냥 애국가 부르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웃겼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랬을 수 있나요? 네. 4절까지 불러버리면 웃기지 않았을까요? 4절까지. 웃음에 욕심이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체조를 했고 팀 소개가 있었어요. 팀 소개가 있었군요. 체리더 빅캣즈의 구단주 최윤영 씨와 박사 타이거즈의 홍석영 구단주께서 나오셔가지고
팀 소개를 해주셨죠. 저는 그 개회식이 그냥 웃긴 음. 행사, 구색 맞추기용 행사인 줄 알았는데 그 개회식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게임에 이 행사에 이렇게 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랜만에 보는 사람도 있고 맞아. 좀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뗀뗀하고 뭐 할 때 적절한 웃음이 더해지고 어떤 뭐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수 게임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체조가 있었죠. 아, 네. 팀 소개를 하고 나서 체조를 했습니다. 네. 순서가 체조 제가 가끔은 아니고 그 이후로 이불킥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 하나 둘 셋 그쵸. 넷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걸 했어야 내가 돼. 입으로 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저도 아직 순서를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다 보니까 이 음원에서 나오는 그 뭐 띠리리리리 무릎 운동, 뭐 가슴 운동 이걸 들었어야 되는 거야. 나도 순서를 완벽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하나 둘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뗀뗀했다. 근데 심지어 순서가 좀 저는 잘 몰랐는데 틀린 게 있었나 봐요. 뒤에 전문가들이 계셨나 봐요. 이제 따라 하는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이거 아니지 않아? 그냥 해. 앞에 따라해. 그냥 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냥 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나중에 그 영상 타임랩스를 누가 찍어주셨는데 보니까 그냥 다들 열심히 잘 했던데요? 생각보다 다들 열심히 체조를 해줘서 그 체조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해왔던 체조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렇게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이게 몸이 풀리는 건지 몰랐는데 이제 있더라고. 이번에 해보니까 있더라고.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몸이 막 풀리고. 맞아. 제가 사용한 음원 영상이 유튜브에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민체조를 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뭐 양학선 선수, 뭐 무슨 그 유명 우리가 아는 선수들이 나와서 체조를 하는 거거든요. 댓글에 네. 하나같이 반응이 이래요. 국민체조에는 이유가 있구나. 요것만 하면 딱 사는데 필수적인 운동을 이것만 하루에 2번 하면 되는구나라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 있더라고요. 어깨도 펴지고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들을 쓰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칭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운동 부족인 거죠. 그게 좀 바뀌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는 했는데 새천년 국민체조로 바뀌었었잖아요. 새천년 체조. 새천년 체조인가? 그래서 아무튼 음원, 정확하지 않네. 음원도 형태도 바뀌었었던 바뀌고, 기억이 나요. 근데 가장 유명한 그 뜨르르르르 그 음원을 들으면 그 못 이기죠. 사실. 그 막 좋아요. 대단한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리디리디 이게 어떻게 그거를 근데 거기에 포함돼서 그 성우분이 하나 둘 셋 넷을 세는 게 진짜 찰져요. 그 호흡 있죠. 하나 둘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먹는 호흡. 맞아 그거랑. 이건 꼭 편집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네. 그게 참 재밌죠. 또 기억에 남는 순간 혹시 있었어요, 석영 씨? 개회식 중에서요? 아니요, 개회식 하고 나서 우리가 경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시구시타도 있었어요. 맞아. 시구시타가 있었구나. 그것도 참 잘 넣었다는 생각 들었어요. 시축으로 이름을 바꿨어야 됐었나요? 아니면 그쵸, 시축이 맞지 않나? 축이 무슨 축자예요? 축구할 때? 잘 모르죠. 찰축이래요. 축자가. 살축. 그럼 시축이 맞군요. 미안합니다. 고집을 부려서. 찰축. 제가 당일날도 시타가 맞지 라고 하면서 때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러셨죠. 이거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시타라고 했는데 시축이 맞네요. 시구시타에 또 함께 해주셨죠. 네,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축구에 익숙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펜스를 넘기진 않을까 하는 시험을 해봤던 거죠. 시축을 하면서. 근데 보기 좋게 제가 넘겼고 네. 게임 진행하는 동안 한 20번은 넘긴 것 같은데 시구 시타를 하고 네.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본 경기. 네, 제가 경기 시작하고 나서 기억에 남는 건 다들 저보고 얄밉다고 하는 순간이 기억에 나거든요. 어떤 점이 얄미웠던 건가요? 공을 계속 밖으로 날리셨잖아요. 아니 수비할 때 얄밉다 그랬는데 공을 너무 빨리 던져줬어요. 투수할 때? 네. 미안해요. 그리고 뭔가
얄미운 게 많으셨나 본데. 이거. 그러니까 표정? 그냥 제가 열받았던 걸로.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있었어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진짜 열심히 하고 저는 1루를 맡았거든요. 수비할 때. 근데 이제 공을 차고 이사나 씨가 1루를 이렇게 달려와서 다른 공격할 사람이 때? 네, 공격할 때 이사나 씨 팀이 공격할 때. 음. 아, 이사나 씨는 박사 타이거즈였고 그쵸. 저는 박사 이제 타이거즈의 체리 더 공격. 빅캣즈였으니까 그래서 공을 차고 1루로 진출을 해서 저랑 이제 같이 1루에 있고 다른 분이 이제 공을 찰 때까지 저랑 시간을 좀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정말 상대팀이랑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로 한마디 눈도 안 마주치고 꼴사납네요.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얄밉다고 했죠. 하면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강하게 있으셨나 봐요. 강하게 있었던 것처럼 보였군요. 근데 모두가 이기고 싶어 했고 그 중에 얘들아 승패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행복하게 웃으면서. 끝까지 웃으면서 하자라고 말해주는 동료도 있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료죠. 그 동료 참 웃겼어요. 저는 그 반응이 한결같은 웃음으로 뭔가 조금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그 과열이 진심으로 과열돼서 막 싸우거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냥 그 자체가 뭐랄까요? 우리 그러지 말자. 즐겁지 않고 모인 자리에서 불안하셨나? 가자 이렇게. 불안했나? 싸울까 그런 봐?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저랑 이사나 씨랑 이제 그 선생님이랑 같이 셋이 있을 때 이사나 씨랑 저랑 이렇게 틱틱 대면 에이 왜 그래 하지 마 이렇게 항상 하시거든요. 와서 항상 중재 아닌 중재를 해 주십니다. 그것도 참 기억에 남고 그리고 몸이 안 좋았던 친구도 있었잖아요. 아, 그쵸. 근데 저는 몸이 안 좋은지 몰랐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와서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보다는 그냥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같이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웬걸 너무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네. 몸살 기운이 좀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아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티도 잘 안 내고 열심히 경기에 임했는데 맞아요. 제가 기억나는 건 체리 더 빅캣즈 소속이었잖아요. 네. 그 선수가. 네. 근데 그 선수가 첫 타석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1번으로. 맞아요. 근데 첫 타석에 꽤 먼 안타를 치고 진루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더 아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잘한다. 맞아요. 심지어 그것도 자진해서 해주셨는데 제가 하죠. 제가 할게요. 뭐 이래서 하셨는데 근데 1번으로 하는 게 어차피 아무도 뭐 2루, 3루에 나가 있지 않고 아웃을 해도 더 부담이 없으니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나가주셨거든요. 워낙 또 평소에 철두철미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내가 발량구 룰을 좀 검색해서 보고 왔는데 라고 했던 것도 기억에 나고. 기억나요. 발야구 룰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있나요? 딱 정해진 게 있다? 근데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유튜브예요?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보통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초등학교 체육교사 선생님들이 맞아. 올린 영상이 많은데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5 아웃 5개 해야 이닝이 끝나는 룰도 있었고 아예. 근데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루가 5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밌겠다. 그쵸? 재밌겠다. 그쵸? 저 그런 생각했어요. 역시 틀을 깨는 사고를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님 말고요. 근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야구의 룰과 발야구니까 야구의 룰과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빠르게 공을 던지지 않고 그다음에 방망이를 휘둘러서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한 사항들을 좀 없앤 대중화된 그런 룰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쵸. 네. 발야구에서 번트를 대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사실 공이 거기까지 안 뻗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일정 부분까지는 공을 띄워야 한다라는 그 파울 라인이 정해져 있고. 저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할 때는. 그래요? 네. 그럼 툭 건들고 뛰면은 그런 사람이 많았죠. 정말.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뛰어 있어야 하는 그 라인이 정해져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잘 찾고 플라이아웃도 잘 잡았고
점수가 많이 났어요. 전 점수가 많이 난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20 몇 대? 29대 23이었나? 그게 배구공으로 해서 그럴까요? 공이 좀 잘 떠서 가벼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킥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발라고. 가격이 한 4배 되던데. 아, 확실히. 근데 그 보통 핸드볼 할 때 사용하는 공이 더 아니 핸드볼이래. 발야구 할 때 사용하는 공이 더 작지 않나요? 원래는? 저는 항상 그냥 있는 공으로 막 축구공으로 하고 배구공으로 하고 항상 맞아,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배구공으로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좀 크니까 잡아서 바로 던져서 누군가에게 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송구를 하기가. 네. 제가 막 손이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도 이렇게 잡아서 어디로 던지려니까 양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겠네. 네. 그리고 해가 중천이었어서 시간이 우리가 몇 시부터 했죠? 2시에 모였죠. 2시. 2시에 모여서 막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서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한 2시 40분? 네. 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한창 뜨거울 시간이어서 네. 수비하러 나가기가 두려웠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공격자들이 있는 곳만 딱 그늘이 그늘져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비하러 서 있는데 그때 서경 씨 많이 외야 쪽에서 네. 하늘을 많이 바라볼 일이 많으셨잖아요. 눈이 부시진 않았어요? 네, 그때 모자 쓰고 있어서 괜찮았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그 공이 딱 발을 떠나서 딱 잡히기까지 그 순간 있잖아요. 공이 떠 있는 순간. 그 순간에 나는 그러니까 타자는 내가 공을 찬 다음에 저 공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내 운명을 바라보고 있고. 일단 몸은 뛰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잡으면 나는 사는 건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못 잡으면 난 아웃이죠. 사는 건데, 왠지 저 사람이 잡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달리다 속도를 늦추지. 그러다가 손에 맞았는데 떨어뜨렸다. 그럼 그때부터 막 또 뛰기 시작하고. 저는 그런 순간이 되게 재밌는 것 같거든요. 타자가 쳤으면 일단 무조건 뛰는 거 아니에요? 속도 줄이지 말고. 그런데 약간 저는 그런 거였어요. 워낙 세게 차려고 하다 보니까 막 많이 위로 띄웠잖아요. 네. 근데 공이 낮게 깔려서 오는 공보다 떠서 오는 공이 사실 수비자 입장에서 잡기가 훨씬 그쵸. 쉽잖아요. 또 배구공은 가볍고 아까 윤영 씨가 말한 대로 크기가 좀 큰 편이라 이렇게 딱 폭 끌어안으면 맞아요. 잘 잡히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괜한데 힘 빼고 싶지 않은 그 느낌 있잖아요. 공이 떴는데 저거 잡힐 것 같은데 이거 얄밉네요. 무조건 잡히는데 그러니까 진짜 하고 설렁설렁 뛰다가 놓치면 이제 뭐 그때 뛰거나. 그래요? 진짜 네. 많은 생각을 하고 하셨네요. 그럼요.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죠. 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뛰어요. 저도 그래서 저한테 갖다 박으려서 맞아요. 한 번은 뭔가 이산아 씨랑 부딪혔을 때는 제가 제어를 안 했거든요. 일부러 그랬네. 근데 다른 분이 한 번 저랑 제 그 진로를 방해하고 계셨어요. 제가 2루에서 3루로 1루에서 2루로 뛰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서 계신 거예요, 한 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굴렀어요. 무슨 소리? 부딪혔다고요? 아니요. 부딪히기 전에 속도를 줄여서 바닥으로 굴러가지고 룰을 이제 세이브를 터치? 했죠. 이야, 터치했죠. 대단한 운동신경입니다. 그게 얄밉지? 그랬나요? 저는 그냥 태생이 얄미운가 봐요. 어떤 게 좋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발야구 경기를 그렇게 막 재밌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무 뜨거워서 쿨링 타임을 가져가면서 막 수박도 먹고 화채 만들어서 먹고 뭐 음악도 틀고 듣고 뭐 그랬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게 좀 제일 좋았어요? 서경 씨는? 저희가 3회에 한 번씩 쉬었잖아요. 네. 3회 끝나고 쉬고 6회 끝나고 쉬고. 근데 쉴 때 저랑 이제 수민 씨가 힘들게 손질해서 가져온 수박들이 사라지는 걸 보는 게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그거 제가 엄청 걱정했거든요. 다 못 먹을 것 같다고. 그래서 오이는 많이 남았는데 수박은 다 먹었죠 그때. 거의 다 먹었죠. 네, 거의 다 먹어서. 야, 그 오이도 그 껍질을 다 까우셨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게 몇 시간 얼마나 걸리는 일이야 참. 얼마 안 걸렸어요. 그래요? 금방 하죠 그런 거. 네. 열심히 준비해 주신 덕분에 진짜
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언제 쉬어요? 그 사실 이 경기가 너무 재밌지만 너무 덥기도 한데다가 지금 뭔가 당이 떨어지고 수박이나 이런 거 먹고 싶다. 우리 언제 쉬어요? 하는 반응들도 있었어요. 그 두 번 쉬기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정말 아까 수민 씨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체육대회 같은 그 감성이 나왔던 것 같아요. 누가 음식을 준비해 오고 같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단순히 그냥 이 경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그 시간을 즐기는 그런 것들 좋았던 것 같아요. 윤영 씨는? 저도 그런 시간들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느껴지게 해서 그렇고, 또 한 번 이사나 씨가 항상 하는 비약을 좀 해보자면 이 연극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진행하고 같이 나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 발야구 행사도 비슷하게 우리가 사실 그냥 어떤 발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같이 뭔가를 즐기고 한다라는 목표를 모두가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뭐 같이 휴식 시간을 갖는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이라든가 그런 중간중간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런 순간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걸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왜 누군가는 계속 공을 그 너머로 보내면서도 계속 밖으로 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 얄미운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어떤 중재를 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두의 어떤 행복과 원활하게 이 경기가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먼저 이렇게 자진해서 나가면서 경기를 해보자라는 걸 잘 할 수 있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승리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코칭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다 다른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저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느낀 게 많으셨던 것 같아. 꽤 길게,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비슷한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처음에 같이 운동을 하고 싶다, 체육대회 같은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 이제 연극을 만들다 보면 연극 만들 때, 연습할 때, 그리고 술 마실 때,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이제 다음 공연이 있을 때까지는 서로 뭐 만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연습실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건강하게 같이 땀 흘릴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연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요. 그 공연이 매달 매달 뭐 이렇게 새로운 공연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공연의 기회를 잡고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 기간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연극 만드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체육대회 형식으로 같이 발야구를 하면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 다른 캐릭터들이잖아요. 하는 일도 다 다르고 같이 뭐 연극을 만든다고 하지만 누구는 조명, 누구는 디자인, 누구는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고 다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태도로 그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데 목표가 같아서 좋았어요. 지금 이 경기에 임한다. 혹은 승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그 태도로 한 번에
합쳐지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았고 누가 뭐 좀 덜 하고 싶다 나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안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정말 그 2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맞아. 놀라웠고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즐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그리고 모두가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네. 모여서 그 시간을 만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소중한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반려구의 날을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합평을 우리끼리 했잖아요. 그쵸. 모두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광화문 어떤 카페에서 널찍한 카페에서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는 각자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품고 있는 뜻이나 꿈이 비슷한 지점에 가 닿아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한순간에 모아서 내가 그들의 존재를 내 피부로 확인하는 그 시간이 좋았다. 나한테 되게 위로가 됐다라고 말하면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전혀 과하지 않은데요. 위로가 됐다. 그래서 그게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석영 씨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때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사나 씨 말씀 듣고 생각해 보면 같이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근데 그게 끝나고 한동안 교류가 없다가 다시 만났을 때 크든 작든 그 사람들한테 생긴 변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변화를 확인하는 거. 왜냐면 공연 준비를 하다 보면 한 달에서 2달 가까이 계속 매일 같이 만나고 하다 보면 되게 그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뭐 오늘 얼마 동안 교류가 없다가 다시 만나니까 그런 변화들이 눈에 크게 보여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재밌네요. 근데 진짜 우리는 작업할 때 말고는 따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나 봐. 작업할 때 뭐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 어색하지 그쵸, 않고 그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그러게 다른 창작자분들도 그러신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맞아. 그래서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 변화들을 감각할 수 있어서 그거 되게 재밌는 발견이네요. 뭐 이어서 이야기하면 사실 그 합평의 자리에서도 좀 약간 이야기하고 했는데 막 처음에는 우리 뭐 연극하는 사람들 맨날 연습실에서만 보고 지하 극장에서 일하고 het빛을 좀 보자 뭐 이런 되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한다고 접근했던 것 같거든요. 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사실 그 졸업하고 공연의 기회를 계속 잡기 위해서 뭐 지원 사업서도 내고 떨어져 보고 뭐 하면서 그게 사실 저한테 제일 필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모든 분들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약간 연출에게 있는 부담감은 나의 연락이 그 공연과 관련된 일이 아닌데 괜히 뭔가 이렇게 뭐 하세요라고 연락하면 꼭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그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다 모아놓고 요즘 뭐 하고 지냈어? 라고 한 번에 물어보니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자연스레 근황을 나눌 수가 있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겠다. 수민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민 씨도 진짜 평소에 어쨌든 기회를 창출해내야 하는 역할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쵸, 즐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드네요. 윤영 씨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다른 거였어요. 헐. 준비하고 있었나요? 아니 물어봐 주세요. 전 후기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우리는 한마디도 안 남겼는데 정작 당일날 막 사람들이 맞아, 참여했던 맞아. 사람들이 진심 어린 후기를 남겨줬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후기를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저는 다 너무 좋았는데 저와 좀 비슷한 감상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제가 좀 공감했던 거는 내가 지난 이제 작업이나 지난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었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는 그런 말에 저도 좀 공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이 참 진심이 담겨 있는 게 글로도 느껴져서 감동적인 데가 있었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걸 봤을까요? 그 사람은 다 같이 운동하는 자리에서. 그러게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른 다른 것에 집중한다든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각자 다르기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지점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는데 다를지 같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랑 친하게 그쵸. 오래 지냈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그분은 관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관찰자 예, 역할.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서 음악을 틀어놓고 수박을 막 먹고 있어.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탁 관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찰이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저걸 맛있게 먹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샜겠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그냥 쉬는 시간도 필요 없이 공이 너무 가지고 놀고 싶구나 하는 게 관찰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럼 그런 관찰들에서 비롯된 이거 아마 들으실 텐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감히 예상해 보자면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볼 수 있는 순간을 마련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반짝거리는 각자가 반짝거리는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 뭔가를 이루어낸 경험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조금은 다른 거겠지만 남겨주신 말만 봤을 때는 너무 공감 갔던 얘기였습니다. 네. 나중에 뭐 댓글로 알려주세요. 뭐 관찰을 잘 하시고 사실 저는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분에게서 뭐 어떤 지점을 배우냐면 저는 사실 미운 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저를 발견할 때 약간 스스로가 또 미워지거든요. 그런 그 생각을 자주 하는데 사실 그 같이 작업을 오래 하면서 그 긍정적인 면을 잘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장점이다. 그거.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우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반짝반짝하게 더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네요.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하죠. 질투나니까. 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그러세요? 다른 글. 네네. 맨날 키보드만 치다가 공을 치니까 너무 즐거웠다는 얘기. 여기서 키보드는 그 타자를 말하는 거였는데 작가님이시니까. 네, 글을 쓰다가 너무 공감을 좀 했던 재밌어요. 또 다른 글이었습니다. 저는 2회에 대한 언급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오, 맞아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우리 다음에 또 모이고 우리 2회차 때 2회에 대해서 정해진 것도 없는데 이것은 자연스레 2회가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날 이제 경기가 굉장한 역전승. 맞아, 역전이었지. 역전을 했어요. 저희 팀 체리팀이 승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사실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 옆에 각 서로 마주보고 서가지고 우리 연극인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뭐냐? 박수 아니겠냐? 커튼콜을 해드렸죠. 네, 커튼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밌네. 같이 그리고 정말 없었던 것처럼 활동을 안 한 것처럼 깨끗하게 치우고 나오는 그런 게 연극인들이 철거하는 심지어 일사불란하게 네. 빠릅니다. 네. 제한된 시간 안에 안전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오는 그런 습관이 같이 공연을 하면서 또 맞아, 정말 깨끗하게 지웠던 것 같아. 생긴 것 같아요. 막 그 수박을 담았던 솥을 통째로 들고 다니면서 먹는 친구도 있었고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사실은 어떤 우리가 이번에 했던 마치 고등학교 체육대회 같은 그 감흥을 느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이 뜨거운 아주 태양 아래서 막 땀을 흘리고 맛있는 거 먹고 노래 듣고 진짜 승부에 집중해서 승부를 겨루고 그런 순간이 되게 먼 일이라서 아주 희미한데 저는 그걸 다시 하는 감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기회를 가치가 창출해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이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감사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복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군요. 네. 행복했죠. 반야구를 선택했던 이유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희가 몸을 쓰고 다 배우나 이제 극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디자이너나 하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피고도 고민했었고 축구 뭐 이런 것도 고민하다가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면서 가장 서로 부딪히거나 하는 사고 발생 위험률이 낮은 것이 무엇인가. 반야구를 또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남녀가 큰 차이를 느끼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좀 찾기도 했죠.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반야구. 반야구. 모두가 재밌어했잖아. 연극인들에게 운동과 야외 활동이 왜 필요할까요? 너무 갑자기 넘어갔습니까? 네. 평소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이상아 씨.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저를 높였네요. 많이 하셨죠. 제가 되게 지난번에 합평할 때 나눴었는데 저는 이제 저기 체육관에 가서 헬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운동들을 운동 취급을 안 해버리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말 진짜 듣고 어이가 없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반야구를 하는 건 노는 거였던 거야 나한테. 그런데 다음 날 힘든 거야. 다리가 아프고 뭐야? 나 열심히 근력 운동하고 했는데 다른 거구나. 다르죠. 야외에서 땀을 흘리는 것, 야외에서 숨을 쉬고 순간적으로 막 달려보는 거 이런 거는 다른 종류의 운동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터부시할 게 아니라 이걸 즐겨야 하는데 아주 이 삐뚤어진 교만 때문에 왜 그렇게 스스로를 이게 제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야구는 놀이다? 운동이다. 그래서 연극인들에게 운동이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운동이라는 것에 공감을 못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내가 직접 해보니까 반야구 운동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체력 증진의 목적으로도 반야구는 훌륭했고 연극인들은 워낙 실내에서 작업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관객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거스르는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극장 안에 들어가서 보통 많이 연극을 하곤 하지 않나요? 보통 연습이 실내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연습도 실내에서 진행되고 공연도 실내에서 진행되잖아요. 공연은 사실 뭐 야외 공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연극은 보통 어떤 기상이나 어떤 바깥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야외 스포츠는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인들은 그런 야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일이 사실 거의 없죠. 뭐 그거는 각자가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하지만 뭐 조기 축구회를 들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다른 이제 배우분들이나 다른 디자이너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 자신만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보통 야외에서 활동을 잘 안 하거든요. 작업도 다 실내에서 하고 연습도 실내에서 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공연도 주로 실내에서 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 무대 위에서 야외의 그런 순간 장면들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너무
그거를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외가 어떤 곳이고 그 감각을 네, 그 감각을 실내에서만 있다 보니까 항상 컴퓨터로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야외를 표현해야 되는데 야외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하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야외든 뭐든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써왔냐면 보통 실내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고 현장성을 못 느낀 채 현장성을 추구하게 되는 비슷한 그 이야기를 써왔거든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에 어디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를 피부로 직접 느끼게 해주는 야외 활동이 연극인들에게 연극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일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비하까지 또 한 거죠. 그걸 또 왜 비약이라고 하세요?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요즘에 그 여름은 저에게 페스티벌 시즌이거든요. 또 홍성현 씨는 음악을 하시고 저는 연극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많은 그 페스티벌 좀 다녔어요. 일단 춘천 마임 축제. 네, 마임 축제. 에 다녀왔고 두 번째로는 DMZ 피스트레인인가요? 네. DMZ 피스트레인 페스티벌에도 다녀왔고 지난주에는 아시안 팝 페스티벌 다녀왔고 이제 가평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야외 공연들을 좀 쭉 보다 보니까 와,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야외에서 하는 연극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별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 글로브 극장이라든지 거기 어떻게 공연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가봐야 될 텐데. 거긴 이제 천장이 뚫려 있는 형태잖아요. 비가 와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야외 공연의 진짜 최대의 묘미가 뭐냐면 네. 보통 여름에 하는 건 이제 한 7시부터 시작하면요. 끝날 중반 넘어가면 해가 지거든요. 네. 그 해가 져가는 과정이 진짜 멋있고 아름답고 이번에 피스트레인에서 그런 장면을 몇 번 봤는데 그러네. 자연 현상을 그냥 몸으로 만끽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활동을 통해서 반려구의 날을 하면서 사실 실내와 실외가 그렇게 다른가? 이런 감각을 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외출은 하니까요. 저희가 그렇죠. 외출을 해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어딘가 이동해서 회의를 하려면 또 카페에 들어가고 항상 실내를 찾죠. 실내를 찾는데 그게 아무리 외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외에서 어떤 활동을 긴 시간 동안 해를 맞으면서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실외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필요한 것일 수 있겠다. 연극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해를 맞고 그날 진짜 더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더울 것이고 뛰면 또 더울 것이고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날. 근데 더운 게 다 예상이 됐죠. 네, 더울 더울 것이다. 것을 다 예상하고 그 반려구 장에 던져지니까 감당 가능하더라고요. 그 땀과 이런 더위가. 맞아. 어차피 땀을 흠뻑 흘릴 걸 알고 오니까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그 해를 피하고 싶은 생각도 잘 안 들고 그래서 야외에 내가 존재하는 순간을 좀 의식적으로 누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했어요. 왜냐면 저는 요새 양산 쓰고 다니거든요. 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산. 맞아요. 그거 정말 고장나지도 않고 가볍던데요, 그게. 너무 가볍고 좋아서 쓰는데 양산 물론 좋지만 내가 뭐 해를 얼마나 본다고 하루 동안 좀 실내에 있을 일이 훨씬 많으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순간 잘 누려봐야 되겠다. 헬스도 실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야외 활동, 운동을 하면서 그런 발견이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그 신체 운동을 하면 일단 몸을 쓰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이게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그쵸.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신체 활동으로 발생되는
여러 다른 작용들에 도움을 주는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관리하고 혹은 운동이나 야외 네, 활동이 운동이나 야외 활동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이 행사의 순기능들을 많이 맛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행사를 지속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쵸. 어떤 이름으로 지속하기로 했죠? 새알의 날갯짓. 날갯짓. 전 이름 참 마음에 듭니다. 물론 그 이름이 누가 지어줬죠? 챗 GPT 선생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그렇게 날갯짓이라고 하진 않으셨고 챗 GPT 선생님께서 그 이제 여러 아이디어를 좀 받아봤죠. 네. 연극인들의 운동 행사인데 새의 의미가 담긴 이름을 10가지만 추천해줘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날갯짓이라는 왜 저는 이 말이 좋은 것 같냐면 날갯짓에 갯에 씨옷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문자로 써놓고 볼 일이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날갯짓이라는 활자 자체를 볼 일이 그래서 생소한데 그 의미는 누구나 아는 날갯짓이라는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그 역동적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좋아서 막 하자 왜 챗GPT 선생님이 추천해 준 거라고 해서 뭐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고집을 부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알의 날갯짓이라는 이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를 우리는 지속할 겁니다. 그쵸. 네. 확장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새로운 종목에도 도전하고 그래서 연극인들 혹은 창작자들, 예술가들과 함께 운동하고 야외 활동을 하고 맛있게 먹고 즐기는 충분히 행복해하는 그런 행사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몸과 마음의 체력을 늘릴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그 체력이라는 게 운동을 막 하면 체력이 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체력이 좀 늘어나면 우리가 뭐 일상에서 느끼는 권태로움이나 이런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힘듦을 느낄 때 또 한 번 다시 한 번 더 움직여 볼 수 있는 어떤 체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1회를 이제 반려구연화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행사의 크기나 사람들의 인원 수가 좀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나 씨, 서경 씨는 이게 진짜 된다고 하는 그 약간의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되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이 진행하면서도 누가 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누구도 생각나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더 이제 박사 타이거즈와 체리 더 빅키즈 이 두 팀뿐만 아니라 여러 구단들이 모여서 토너먼트가 가능한 어떤 재미있는 연극, 예술, 창작진들의 운동의 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나요? 반려구의 날에 관련해서?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좀 가만히 이 반려구의 날이 어땠지 생각해봤을 때 아직 잘 정리되진 않았지만 생동감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이게 다양한 의미에서 에너지를 좀 발생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좀 앞으로도 지속되고 하면서 많은 생동감들을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기꺼이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 봐야겠죠. 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 뿌듯했던 게 포스터 만들면서 주체, 주관, 후원, 창작 집단, 새알 이렇게 이름을 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처음 주최해보고 네, 처음 주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첫 행사이자 첫 성취 경험. 사실 공연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네요. 모두가 만족하는 후기를 남겨줬고
우리도 만족했고 의미도 발생시켰고 에너지도 발생시켰고 재밌는 기억이 되고 또 살아갈 용기를 얻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에게. 다음은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 2화, 3화를 같은 날에 녹음을 하는 바람에 네. 이 2화에 대한 댓글을 3화에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영 씨 먼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한번 2화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부인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재미나게 듣고 있어요. 삶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삶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맞아요. 누군가의 삶을 공유받고 내 삶을 공유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어떤 세상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같은 감각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남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저도 감동을 받았네요. 그리고 저는 동시에 그분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새알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좀 감동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뭘 하셨을까요? 설거지? 운동? 저는 보통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곤 하는데 전 청소요. 청소. 수민 씨 3화 댓글 한번 소개해 볼까요? 3화가 올라오고 너무 재밌었어요. 댓글을 보는 게. 네. 아이디 진주님이신데요. 굉장히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이 동영상을 틀어놓으시고 공감이 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댓글을 계속 달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채팅을 치듯이 네.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녹음된 그 녹음본이 공유가 되는 거고 철저하게 서로가 있는 시간은 다르지만 또 거기서 어떤 시간성과 현장성을 찾아주신 게 아닌가. 맞아, 실시간의 감각을 찾아주셨어요. 네. 그게 되게 제가 연극에서 되게 좋아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좀 읽어보면 젊은이들의 음식대화 정말 재미있네요. 또 한참 또 들으시다가 얘기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맞아요. 생선구이집 맞나요? 남겨주셨고 그 생선구이집을 막 소개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와 생선구이집 갔는데 그 집은 아니네요. 다음엔 그 집 꼭 가볼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콩국수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나도 콩을 담가 놓았는데 콩국수에서 먹으려고. 요즘 날씨가 더워서 배에서 소리가 나요. 음식 얘기 들으니까. 이게 문장부호가 제가 잘못 썼네요. 나도 콩을 담가 놓았는데 콩국수 해먹으려고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렇게. 네, 그렇게 끊겨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소리가 나요. 음식 얘기 들으니까. 왜 이렇게 잘 아시냐면요. 사실 이 진주 선생님께서 최윤영 씨의 할머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 올라간 당일날 새벽에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 들어갔는데 새로운 게 떠 있더라. 그래서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 왜냐? 내가 새벽에 들었는데 새벽 4시쯤. 너무 배가 고프신 거예요? 이때 밥을 먹을 수 없는데 너무 배가 고파와서 진짜 고민했다. 우리가 실감나게 잘 소개를 했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마침 그때 콩을 불려놓으셨었던 것도 놀라웠고 이 생선구이집을 댓글 보니까 알고 계신 것도 신기하고 그랬네요. 저희 공연에 또 찾아와 주셨었잖아요. 맞아요. 참 철을 잘 즐기시는 거죠. 여름이 맞아. 다가오고 콩국수를 해 먹어야겠다. 콩을 불리고 그거 하는 일이 막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니까 쉽진 않은데 멋지십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음식 대화라고 하는데 젊으십니다. 진주님. 놀라운 게 사실 지금 저는 왜 대체 이렇게 많은 댓글을 다셨을까? 그냥 한 번에 쭉 얘기하면 되지 했었는데 그 실시간 소통에 대해서 저보다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에 또 놀랐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귀엽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귀엽대.
음식 대화가 신이 나고 재미가 있고 내가 어딘지를 알고 그 맛을 알고 그러니까 막 배는 고파오고 그 순간을 온전히 감각하시면서 나 거기 갔었는데 다음에 거기 가봐야겠다. 나도 지금 콩을 불려놓았는데 하는 그 반응들이 엄청 생동감이 있게 느껴져서 최고의 청취자.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 비하인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2화를 업로드할 때 유튜브에서 어떤 문제로 2화가 올라갔다가 잠시 숨겨져 이 에피소드가 공개가 안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다시 공개로 돌려놨는데 그 짧은 순간에 듣고 댓글을 남겨주신 게 우리 진주 청취자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주 대단한 관심을 받고 있는 팟캐스트라는 점을 저희가 상기하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셨나 봐요. 지금 바로 들으시는 거고. 올리는 순간 그냥 클릭을 바로 해주셨어요. 주무셔야 할 텐데. 새벽에 올라갈 텐데. 주무셔야 되는데. 서경 씨는요? 저는 닉네임 영란님의 댓글 읽어드릴게요. 어머. 가평 같이 오세요. 달에원 콩국수는 제가 쏠게요. 라고 하트까지. 하트까지. 네. 누구신지 설명을 달에원을 아시는 분인가 본데요. 그렇죠. 잘 아시는. 영란 씨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자랑 달에원에 외부에서 놀러 온 지인들을 무조건 데리고 가시는. 어느 정도냐면 달에원 정기 휴일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 그리고 손님 명수를 계산해서 항상 현금으로 결제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ATM기 가서 현금을 찾아 놓으시는. 4명이 온다. 그럼 콩국수가 10,000원이니까 40,000원 이상을 꼭 찾아두시는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콩국수는 제가 쏠게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를 제외한 우리 새알 멤버들을 향한 댓글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언젠가 꼭 이 콩국수의 철이 가기 전에 직접 가서 먹고 후기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여름이 가기 전에. 저는 마밍님의 댓글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마밍님께서 2화도 3화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3화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뭐야? 크크. 벌써 끝난 거야? 듣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네? 매회 재미나게 듣고 있네요. 사나님의 아침 일정을 들으며 한편의 연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화도 기대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따뜻하죠? 네. 이분 누구신가요? 이분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어머니, 할머니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하고 계시는 건? 수민이 부모님 듣고 계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뭔가 사나님이라고 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 제 아침 일정을 연극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2화 때도 되게 푹 빠져서 듣게 된다고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주시니 다음 화가 또 기대가 된다 하고 끊임없이 다음 화를 기대해 주시는 그 마음이 보여서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사나 씨 아침 일정 했던 거를 저희가 의도한 대로 받아들여. 그러니까요. 그렇죠. 참 재밌네요. 제가 글을 쓰고 읽고 음악이 붙고 하면서 한편의 모노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건데 정확히 그것을 읽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역시 너무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1화에서 편지를 써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때의 그 따뜻함이 이 댓글에도 묻어난다는 게 저는 사실 제대로 인사드린 적도 없고 뭐 놀러가서 뵌 적도 없지만 그 따뜻함이 여기까지 전해져 와서 감동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가족들한테 이제 응원을 받고 하는 거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더 많은 분들께서 댓글과 혹은 사연과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이메일은 creative.seal@gmail.com입니다. 그 종종 인스타 DM
DM은 아니고 인스타 태그를 하면서 되게 올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인데도 이걸 들었다는 뭔가 인증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지? 스토리를 네, 스토리에 태그를 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스포티파이에도 뭐 1화 댓글이 나중에 달리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잘 지속할 수 있게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게 약간 이런 팟캐스트의 시간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여기 지금 한 4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어떤 분들은 새벽에도 들으시고 아침에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저장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시간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재밌는 특징인 것 같아요. 미래로 보내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2화, 3화 댓글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댓글들도 있었는데 그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새알의 새하심 4화를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새알의 새하심 4화에서는 제1회 반야구의 날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고 이 행사는 새알의 날갯짓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 발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봅시다. 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댓글로 많은 반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알의 새알심이었습니다.